이번 영상에서는 센트에스 7로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 365페이지 소스 코드 컴파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컴파일이라고 목차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건 이제 소스 파일을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으로 미리 이제 보셨겠지만 RPM이라든지 융 같은 이제 이 패키지 관리 기법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초기서부터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이 소스 코드로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RPM이나 융처럼 편리한 패키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도 왜 소스 코드 설치 방법을 알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이 소스 코드가 나온 이후에 그걸 이제 RPM이나 이런 이제 다른 어떤 대비한 같은 경우에는 DPKG로 쓰는 이제 db 파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RPM 패키지가 버전이 좀 낮다든지 최신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최신 어떤 이제 버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RPM으로 제공되는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스 파일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M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도 따라 하셨으면 해보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설정이나 또는 그 특정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소스 코드 컴파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웹서버 연동하는 부분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보통 패키지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RPM 계열의 어떤 파일을 사용하고 연동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MySQL이라든지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PHP 같은 걸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RPM으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필요한 세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스 코드로 컴파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뒤에 이제 다양한 서버 세팅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리눅스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를 하실 때 소스 코드 방법도 알고 계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소스 코드 설치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어떤 이제 소스 파일을 다운 받은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타르점 gzet이라든지 비트라든지 이게 압축해서 타르가 묶은 파일이라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타르 묶은 파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압축과 관련된 형식의 이제 일종의 확장자 같은 리눅스라는 건 확장자 개념이 없지만 확장자처럼 인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자처럼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소스 파일을 다운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5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3가지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압축을 푸셔야 돼요. 다운로드 소스를 받은 파일 다운 받으시면 압축을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 보통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디렉토리 안으로 이동하시는 거고 실제적인 그 설치 단계는 컨피규라는 작업, 메이크라는 작업, 메이크 인스톨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타르가 어떤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컴파일러 소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스가 C 언어 파일, C 언어 작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컴파일러라든지 GCC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검사 돌고 이제 메이크, 제 교재 뒤에도 이제 메이크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네, 그때 혹시 그 책에서 한번 보든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그 3단계, 소스 설치 3단계를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컨피그라는 압축을 푼 다음에 이제 컨피그를 할 거고요. 뭐 이거는 저희가 아직 타르 명령어 사용법을 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보셨다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실습을 할 거고요. 자, 압축을 푼 뒤에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르를 풀게 되면 이 소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 설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려면 시언어 파일을 뭐 고수가 아닌 이상은 어떤 부분 어디를 수정해야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는 게 이 config utility라고 보시면 돼요. 이 config utility는 뭐냐면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것들이 설치되는 디렉토리 같은 거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RPM은 그냥 RPM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민 RPM 해보시면 명령을 치면 설치가 돼서 되게 편리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정된 경로에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소스 설치는 이제 본인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소스 관련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컨피규어라는 유틸리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컨피규어를 사용해 보시면 각종 이제 그 그러니까 컨피규어를 써보시면 그 안에 이제 각종 옵션들을 이렇게 따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손쉽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환경 설정을 해주면 소스를 이제 그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컨피규어는 환경 설정을 자신의 환경에 맞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소스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최상위 디렉토리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스크립트를 수정한 특별히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경 설정을 하면 그게 어디 정보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make라고 보시면 돼요. 이 make 파일이라는 데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설정한 내용들 토대로 이제 바꿔야 될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컴파일을 해주는 작업이 make라고 보시면 돼요. make는 make 파일, config 작업에 의해 생성된 make 파일을 읽어드려서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하는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ke 인스톨을 하면 지정된 경로에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타르를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어차피 그 뭐 설치는 해보진 않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교재에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링스 실행된 상태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프로그램의 파이어폭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아파트 웹 서버를 다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 아파트 웹 서버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직접 치겠습니다. http.apache.org 이렇게 가시면요.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웹 서버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스테이블 릴리스죠. 2.4.48이라고 나옵니다. 2.4.48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소스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죠. 일단 BG2하고 GJ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파일입니다. 다만 이제 압축을 뭘로 했냐? 이거는 바로 이제 타르 설명할 때 제가 그 뒤에 타르랑 이제 압축 기법 설명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걸 다운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압축률이 BG2가 더 좋기 때문에 BG2로 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일단 전통적으로 GZ 썼으니까 GZ 한번 써볼게요. GZ를 한번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에 웹서버 할 때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자, 일단 뭐 다운을 받는다라는 거 소승진 보통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완료가 됐죠. 자,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소스 파일은 cd/usr의 로컬의 src 여기에 다운받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타르점
지제 파일로 이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어요. 자, 압축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타르 명령을 이제 모르시는 경우에는 느낌만 아시라고 제가 천천히 해드린 겁니다. 이건 타르로 이게 이 타르가 들어간 거는 타르로 풀으라는 겁니다. 타르로.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파일하고 이렇게 HTTP 찍어보면요 설명이 나와요. 지집 컴프레스 데이터라는 거 지집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TTP 2.4.48. 타르를 지집으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르를 먼저 압축도 풀고 타르를 풀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지집으로 압축을 풀고 그다음 타르를 다시 풀고 두 번의 이제 그 단계를 거쳤는데 타르가 이제 뒤에 영상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타르 하고요. 디제트 옵션은 이제 Z를 씁니다. ZVF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RPM처럼 푸는 명령이 이제 X라고 보시면 되고 V 옵션이 이제 버버스 옵션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고 F가 파일명을 찍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타르가 원래 이제 백업 테이프 명령이다 보니까 파일인 경우 이제 F로 이렇게 대상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H하고 태키 하시면 되고요. 타르는 마이너스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안 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안 쓰셔도 돼요. 이건 타르를 만든 개발사에서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소스 선체는 이런 단계다는 그 느낌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럼 이 압축이 푸는 거예요. ls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taru.지젯이 빠진 이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http 2.4.48이라는 디렉토리 생긴 거 보이시죠? 자, cd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스 같은 경우는 ls 해보시면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configure라고 생깁니다. 보통 소스를 다운을 받으셔서 압축을 풀었을 때 configure가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configure, make, install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가장 먼저 헬프를 해보라는 겁니다. 헬프, 요거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현재 실행 파일이 있지만 경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지금 USR 로컬, 저 같은 경우는 USR 로컬 SRC의 HTTP 2.4.48입니다. 자, 그럼 현재적인 컴피가 있죠. 그러면 이 점/를 하셔야 돼요. 예, 보통 리눅스는 기초 영상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있다고 해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점/,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고 슬래시가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피그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헬프를 하게 되면 어떤 옵션들을 어떤 부분을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이 웹서버 설치하게 되면 꽤 2, 30개 이상의 옵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8개, 거의 30개 가까이 이렇게 세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헬프를 하게 되면 이 소스가 설치해서 지원되는 옵션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이크 파일이라는 게 없으면 메이크 파일 인, 윈, 이건 기본 샘플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계 설정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아파치 웹서버를 USR 로컬 아파치에다의 디렉토리에다 해라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점// 하고요, 컴피그 하고요. 마이너스 프리픽스. 이 프리픽스라는 게 뭐냐면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를 USR 로컬의 아파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옵션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책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쳐보게 되면 어떤 파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가 끝났습니다. 이게 ls 해보시면 make 파일이라는 게 생긴 걸 보이시죠?
제가 이제 컴피레이션 한 거에 보면 이제 메이크 파일이 그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I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처음 하시면 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어쨌든 컨피규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컨피규어는 소스 수정과 관련된 이제 확률 설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파일이 생성되는 파일이 메이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메이크를 하게 되면 컴파일이 돼요. 이렇게 컴파일. 이 소스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계. 그러면 이제 컴파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사실 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예.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압축을 풀게 되면 점수로시 컴피규어 마이너스 헬프 하시면 이제 컴피규어로 지원되는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금 책처럼 제가 일본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책은 뭐 이렇게 실습을 안 하시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건데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파치 컴피게이션 하게 되면 프리픽스 하게 되면 이제 메이크 파일에 관련 파일이 저장된다라는 거. 자, 보시죠. 이제 끝났다라고 컴파일이 되면요. 이제 ls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게 생기고요. 그죠? 뭐 ls-a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게 이제 메이크 다음에 그러니까 컴피규어 하셨고 메이크 하죠. 그 메이크 인스톨 하게 되면 설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설치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나중에 웹서버 할 때 이 동일한 버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하고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USR 로컬 SRC로 지정했잖아요. ls USR 로컬에 아파트 이렇게 ls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ls USR 슬래시 USR 밑에 로컬의 밑에 아파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웹서버를 띄우시면 돼요. 뭐 지금 당장 사용해도 기본은 할 수 있어요. 기본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소스가 왜 이렇게 쉽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컴피규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컴피게이션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아파트는 쉽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 하시고 메이크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이크 클린은 또 뭐냐면 메이크 클린은 이제 이게 소스 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컴피레이션 하게 되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오브젝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달라는 게 메이크 클린. 여기 보면 뭐뭐쩌고 이런 게 보이시죠? 메이크 클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크 클린. 자, 그러면 설정된 다 날라가고 보시면 아까 오브젝트 파일 다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초기에 하는 그런 명령이 make cle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소스 설치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설치된 어떤 이제 파일들을 지워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설치된 디렉토리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rm-rf 하고요. 이게 잘 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usr에 로컬에 아파치. 제가 여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요것만 지우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한 단계 cd 점점으로 한 단계 올라가셔서 rm-rf하고 http 별표하게서 요 다운로드 파일하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거 끝나고 이제 뭐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한 영상도 좀 찍을 예정인데 이게 있으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전 이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흔적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또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지정한 디렉토리만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한 디렉토리만 지우면 프로그램이 날아갑니다. 대체적으로 RPM보다는 또 나름 또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이크 클린 메이크 인스톨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면 뭐 타로 사용법도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요게 리눅스 마스터의 실기에도 요즘에 이제 이런 명령 사용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소스로 이렇게 제공 안에 이제 뭐
실제 소스 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냥 철저하게 패키지 관리 기법에 대한 시험만 나왔는데,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약간 소스도 나오는 1급이기 때문에, 리눅스 바사 1급이기 때문에 뭐 소스도 나오는 형태대로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Make. CMake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CMake가 등장한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보면, 크로스 플랫폼 메이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소스 설치하게 되면 컴파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컴파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단계가 3단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지금 소스가 금방 보셨지만, 이 컨피규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 끝나면 메이크라는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메이크 인스톨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CMake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피규어랑 메이크를 한 번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CMake를 쓰는 게 MySQL인데, MySQL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CMake 점 찍고 점이 디폴트 값으로 이제 컴파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Make 점이라고 하고 메이크 인스톨하면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초보자들한테는 좀 쉬운 그런 소스 설치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몇 개, 한두 개를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주셔야 되긴 합니다. 이게 또 오래되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는 MySQL 설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컨피그랑 메이크를 통합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든 게 CMake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Make는 소스 컴파일에 사용되는 메이크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등장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 뭐 리눅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도 CMake는 메이크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지정 운영체제에 맞는 메이크 파일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네, CMake 점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환경 설정과 컴파일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MySQL 있습니다. 아마 실무에서 접하시는 것 중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전통적인 어떤 아까 config, make 인스톨 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요 CMake를 쓰는 거는 MySQL밖에 일단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MySQL 쓰고요. 그 다음에 CMake하고 config, make 통합하는 통합되어 쓰는 게 CMake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여기서 제가 책에 설명드린 것처럼 MySQL 소스 설치법 할 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은 유닉스기를 사용하는 여기 나오죠. 메이크는 유닉스만 보통 쓸 수 있는데 CMake는 뭐 윈도우나 이런 프로그래밍 도구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CMake는 소프트웨어 빌드에 특화된 언어로 독자적인 설정 스크립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뿐만 아니라 리눅스 포함해서요, macOS 10X, 윈도우 계열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NU 리눅스, 뭐 포직스 시스템 계열, 표준 유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관계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NET 스튜디오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Make 프로젝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게 MySQ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접하신다고 하면 이제 KD, X윈도우의 데스크탑 환경이죠. 덱도 CMake를 현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스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config, make 인스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좀 편리하게 현대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바뀐 CMake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타르와 관련 타르와 압축 관련 유틸리티는요.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